거침없고 리얼하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 손님 옆에 계신데요. 네. 그 사과 1번지 사과의 아이콘. 많은 반성도 하고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자유한국당 대선 참패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들 수혜정 외유로 나와서 대변을 하셨죠. 대신 예. 본인 잘못은 아니신데 어려운 자리에 본인이 속했던 오셔서. 정당이나 의회를 대신해서 사과의 아이콘으로 근데 이제 부상하신 분이죠. 오늘은 완전 다른 본인의 목소리를 오늘 뭐 대박 치는 그런 메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사과의 아이콘이 아니라 오늘은 사과를 맞추는 화살 저격수로 출연하신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 이제 내 얘기하겠다. 충청북도 의회 이종욱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나눌 얘기, 충청북도의 김병호 교육감께서 수련원 특혜 사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이죠. 벌써 이제 1년이 작년에 일이 됐는데 지난해 11월 말에 충북도의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여기 계신 이종욱 도의원님께서 그 도교육청 산하의 제주수련원과 그다음에 쌍곡 휴게소 일부 객실을 그 펜트하우스나 아방궁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 예. 객실들을 김병훈 교육감이 자기 집이나 별장처럼 이용했다라고 비판을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뭐 김병훈 교육감이 예. 김병훈 교육감 측에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정당한 이용이다, 예. 그다음에 이동 직무실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사과를 하기를 거부하셨죠. 이에 이제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네. 오히려 이제 그 네. 도의원들이 또 자격이 안 됨에도 이러한 객실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종욱 의원님 개인적인 뭐 비리라긴 좀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아하.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었죠. 과연 그래서 뭐 이종욱 의원님의 그 비판이 적절한 것인가? 그러면 도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한가? 아하. 그 다음에 그것이 그 관련돼 있는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그 비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물타기 아닌가? 이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거죠. 일단 현 상황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보죠. 일단 의원님께서 확인했던 게 제주 수련원하고 괴산 쌍곡 수련원 이 부분인데 네.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했다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제기를 하게 된 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 모임에 갔더니 우리 교육청에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VIP 방이라든가 이런 객실이 있는지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갔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위원이니까 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3년 반 지금 4년째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비밀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예. 저희한테는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주 지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제가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직속기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 관내에 비밀객실이라고 제가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VIP 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그때 의원님들조차도 놀랐던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 숙박대장이나 사용 납부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실 VIP룸이라는 거는 일반 객실과 다른 수준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전에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디 그 지역마다 가면 예. 흔히 예전에는 VIP 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청, 특히 교육청 내에 거의 학생들이 사실은 수련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그 여유 공간에 우리 교직원 휴양소를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에 과연 그게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었던 자, 거죠. 펜트하우스 네. 혹은 아방궁 막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요. 네, 네. 실제로 그 안에 시설이나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주도를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 일반 객실이 있습니다. 예. 일반 객실은 6평 남짓한데요. 예.
그런 객실이 있고 그 지금 불거졌던 그 비밀 객실은 네. 24평 정도 됩니다.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제주도 에어룹인데요. 예. 거기 곽지해수욕장이 앞에 있습니다. 예. 거기가 전면적으로 쫙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시설 집기류도 뭐가 달라요? 쉽기로도 호화스럽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것이요. 예. 일반 객실과 비교를 한 것이죠. 저는. 일반 네. 객실에 우리 비해서 네. 의원님이 갔을 때도 이제 2번 정도 사용하셨나요? 네. 하여튼 거기 가셨는데 일반 객실은 쓸 수 있었는데 VIP는 거기는 있는지도 몰랐겠죠. 몰랐죠. 그때 근데 당시에는. 이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 어느 기관에서나 그 등급에 호텔처럼 등급에 차등을 두는 방은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방 존재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업무 차원에서 필요하고 외부 손님 접대 차원이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객실이 필요한 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용상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그 네. 이용자에 대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시죠?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얘기한 비밀 객실의 이용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게 뭐냐면 저희 조례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강사들이나 또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비밀 객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요거 한 장 받았습니다만은 예. 여기에 달랑 과연 외부인들이네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초대한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일반 객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숙박대장이 있다 하면 거기에 사용했다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용도로 24평짜리를 2개를 만들어 놓고 네. 실제로 저분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일반 객실로 유도를 하고 아니 유도를 한 건 아니지만 그걸 썼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예, 보고요. 여기에서 이 근거로 사용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김병우 교육감이 현 교육감이 대부분 사용했다고 측근.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측근이나 김병우 네. 교육감이나 근데 그 이후에 그거는,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 며칠 이후에 자료가 또 한 장이 날라옵니다. 저희한테 줍니다. 근데 그 거기에 이제 김병호 교육감이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 업무 보고 하루, 그 다음에 그 측근들 몇 분이서 이렇게 쓴 내역이 이제 저는 그것도 잘 이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오긴 했는데. 제가 이거 애당초에 한 장짜리 나올 때 그때 자료 요구를 제가 했을 때는 그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그걸 부랴부랴 저는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네. 그분들 외에는 또 3년간 숙박대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을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의 3년 반 동안 예상 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서는 일부 기관에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만큼은 뭐 인정할 수 있다.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교육감이 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든 도지사든 뭐 제주 갔을 때 뭐 호텔이나 이런 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럿이 가면 그 비용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적절한 그 뭐 일부 시설이 있다면 공적인 그 선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어느 지역이나 기관 소속 산하의 그런 수련원이나 이런 휴양시설 같은 데는 특실이 다 있긴 있어요. 다만 그 이용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하냐의 문제지. 저는 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떠세요? 겪으면서요. 예.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요? 우리 김병호 교육감께서 이거를 관행적으로 그동안 지속해 왔다라고 하시면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로 인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일반 객실을 우리 교육감께서 쓰셔야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누구나 그 교직원 분들이라든지 또 퇴직하신 분들 또 지역 주민들이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옆방에 우리 김병호 교육감 네 분이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차도 마셨다. 여기 옆방에서 이렇게 사용도 하더라. 이게 선민행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도 아쉽고요. 과연 왜 그거를 3년 반 동안 또 내 측근들과 나만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분담해서 사용합시다. 우리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직접 확인한 걸로는 어떤 쌍곡 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김병호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음식이나 물건까지 의류까지도 거기에 비치돼 있었다면서요. 네, 예, 봤습니다. 그럼 전용으로 아예 그 특실은
김병훈 교육감님이 개인적으로 아예 전용으로 사용하는 객실이네요. 그거를 좀 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의원님이 딱 보셨을 때 어떤 객실이고 어떻게 보였는지. 306호입니다. 그 쌍곡 교직원 휴양소 306호인데요. 거기도 이제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문이 틀립니다. 문이 틀리고 예. 좀 호화스럽습니다. 문이 일반 객실의 문과 뭔가 비교해 달라요? 보면 들어갔을 때부터도 이거는 교직원 휴양소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예. 개인의 예, 어떤 별장 같은 좀 느낌. 그 별장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누구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거기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다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거기에 음식이 있다는 자체는 누가 상시 거주를 하던가 아니면 갖고 와서 내가 음식을 해 먹는 거지. 우리가 교직원 수련원이라든지 일반 콘도를 이용하더라도 음식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없죠. 싸들고 가야 되고 다 하물며 치워야지. 쓰레기도 저희가 수거해서 나와야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공간입니다. 괴산 쌍곡 수련원이 아방궁 같다고 예, 그래서 느꼈던 이유는 그런 그 호화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예. 또 3층에서 바라봤을 때 거기에 쌍곡 계곡이 흐릅니다. 예. 옆에. 예. 그 문을 열어보면 계곡이 쫙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저는 이것은 외부에서 아방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에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 교육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아방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교육청에서는 뭐 지금은 이동 직무실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동 직무실도 관련돼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 자의적 해석을 한 거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 그 교직원 그 쌍곡 휴양소 1층에 행정실이 따로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행정 업무도 보고 또 숙식하시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행정 편의도 그렇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간을 업무 공간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근데 입구에 들어가면 식탁과 또 방 안쪽으로 들어가면 침대 딱 있고 거기에 옷가지들이 다 있는데 거기 어떻게 업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휴가를 가더라도 휴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뭔가 비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긴박한 일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유기적인 활동들이나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다. 그 얘기 나오기 전에요. 예. 나오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외국 가도 휴대폰 터진다고. 우리 교육감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외치시고 기회 균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과연 지금 이런 비밀 객실이 나의 특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고 표현이 내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과 변화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 25,000 교직원분들한테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종욱 의원님을 향한 화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 이용하실 때 네. 또 도의 의원님들도 보면 네. 다 돈을 그 뭐 얼마 안 되더라고 2만 원, 3만 원, 2만 3만 원 원 정도 다 됩니다. 이렇게 내신 거죠? 네, 내구 숙박대장도 저희는 씁니다. 아, 네. 예, 그 자료를 공개를 한 거예요. 요번에 개인정보 유출이 된 거죠. 도의원들께서도 네. 꽤 썼다. 네. 이렇게 통보가 됐었죠. 그러면서 왜 교육감이 쓰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 본인들도 했으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충청북도 산하수련시설이 전 현직 교육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2달 전에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당선이 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사용했던 도의원들도 많다. 네. 이렇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근데 저도 이게 이 사안은요, 이거는 의원들의 그 활동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입을 재갈을 불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이 언제 불거졌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그 이틀 다음 날 모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들의 수련원 이용. 네, 그 적법한가 불법인가 이걸 떠나서 이거 누군가는 이 자료를 줬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겠죠. 이건 상당히 이거는 우리 변호사님 앞에 계시지만 이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내가 하니까 내 거를 지적해? 그리고 니네는 안 했어? 뒤에다가 대고 준 겁니다. 이게 저희가 고발 들어갈 겁니다. 이건 네. 고발할 거고 이건 그다음에 고발 들어갈 거고요. 이용하는 것이 적법하냐? 이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따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봤더니 네. 여기에 제 사용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사용 대상. 아하. 직속기관 등의 장은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네. 비어 있는 방해 범위 내에서는 기관의 시설 일부 교직원, 기관, 예. 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일반 신청을 수 있죠. 해서 근데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거를 제가 이제 허가를 그 추첨을 두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예. 대부분 안 하는 거죠. 모르거나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았네요, 일반인들. 그래서 그래서 언론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아니구나. 그 추경 때인가 그때 한번 제가 공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도교육청에 저희가 써도 됩니까 근거를 갖고. 예. 우리 모 의원께서 그 질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쓰는 걸로 써도 된다?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것이 뭐 사용 자격은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이게 뭐 인터넷 요새는 다 그렇잖아요. 관공서 소유의 휴양시설이나 이용할 때는 인터넷 추첨을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하셨겠죠. 뭐 그런 사소한 잘못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많이 유출이 됐어요. 네.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시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까지 다 노출이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털리기.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요. 신상털기가 사실은 돼버린 사실 가족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또 저 역시도 위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기사가 났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는 길이 나쁜 길은 아니구나, 옳은 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그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뭐 뒷조사를 하던 뭐를 하던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가시밭길이어도 때문에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가겠다. 예. 오늘 눈빛이 예전 방송하고는 완전히 지금 완전 달라요. 예. 지금 다르시고. 일부 이제 도의원하고 교육감 그리고 이제 교육청 그 간부들만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아마 일부도 쓴 사람들 혹시 안 썼어요? 저는 안 썼습니다. 내가 가슴이 뜨끈뜨끈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 의원님 욕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긁어부스럼 만들어. 그렇죠. 근데 그게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적 요구고요. 근데요, 요 상황을 색안경을 끼는 거 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진보교육감 때리고 뭐 이런 작전 그렇죠. 교육감하고 같은 반대 정당, 교육감하고 정당이고. 정당이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네. 정치적 색은 달리하는데 그래서 혹시 대타로 대신 나서도 저격수가 되는 거 예. 아니냐 그런 비판도 상당히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드릴 수는 있죠. 더 더지고 그래요? 본인들이 이제 더 부각시켜야 되고 언론에 매스컴 타야 되고 이런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 제가 뭐 이종욱 의원님의 처음 시작은 잘못된 관행이었고 그 다음에 뭐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개선이 바로잡자.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소통과 개혁을 주장하는 교육청 쪽에서 오히려 더 심하게 반발을 하고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개인적으로 비난까지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격하신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선거도 생각하셨죠?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육청 관계되는 교육은요 진보하고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죠. 이 사안은요 이 선거에 이용해서도 안 되고요. 되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선거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김병호 교육감을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는데 김병호 교육감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하세요 또? 친했습니다. 친했다고요? 과거형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진짜 우리 김병호 교육감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정책 부분이 아닙니다. 나만의 갖고 있는 것을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요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정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서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종욱 의원님의 개인적인 과거나 과거 전력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물타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 정보 누출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과거 관행이나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 관행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 제도의 투명화가 아까 말씀하신 제도 투명화 이런 것이 필요해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개인적인 뒷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제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서 출발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이걸 선거 이용하기도 전에 너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뭐 이제 그 김병우 교육감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뭐 같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에 위배가 되는 상황까지 나타난 거죠. 이 의원님께 좀 하나 좀 여쭤보면 김병우 교육감 쪽에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또 큰일이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사과하지 않겠다. 또 특히 사과를 할 거면 뭐 도민들한테 하지 도의원한테 하지 않겠고 이런 약간 좀 이런 부분의 대응 왜 이렇게 하는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좌관들에 대한 그 부분들도 참 문제가 많다라고 보좌관들이 생각하는데,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굵어지면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길이고 어느 것이 우리 교육감의 행동이 좋은 것이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놓쳤습니다. 또 지금은 도의원들한테 저희 도의원들이 사과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도민분들과 교육가족들한테 사과하고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어디 뭐 도의원들한테서 저희가 사과받자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받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참 너무나도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그 교육감님의 처지가 어쨌든 딱하기까지도 제가 생각을 듭니다. 딱하다. 네, 딱합니다. 딱 못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공개 전환하고 또 강원도 교육감께서 했던 부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간부 공개 전환을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남김없이. 우리도 갈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우리 나머지는 우리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지역 우리도 갈수 주민까지. 있어요. 우리 거기서 한판 하시죠. 거기서 녹화를 한 거네. 이 방송을 김병우 교육감 보시고 한판 출연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 나도 할 얘기 있어요. 그때는 나오실 거죠. 교육감께서 나오시면 혼자 나오시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 한번 한 번씩 공평하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붙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명 한번 먼저 듣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어떤 얘기 하시니 준비하시려고. 글쎄, 그런 거 같아. 상대방 해보고서는 하려고. 선생님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특혜 맞선 저승사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제주도 이제 그 계산 쌍국 휴게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VIP 룸이 이제 얘기가 되고 사실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좀 투명하게 이제 공개해서 공적 영역에서는 뭐 일정한 공적 시설은 뭐 얼마든지 썼으면 좋겠다. 예, 저는 뭐 내불 남불 내불 뭐 전에부터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도의원님들도 이용했다. 그다음에 뭐 이 의원님 개인적 신상 털기까지 하면서 이게 가만히 보면 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그다음에 진보적 시민단체와 보수적 교육단체 이 서로 간에 이념 편가르기처럼 돼서 서로 내로남불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엄격한 잣대를 냈으면 본인한테도 엄격한 잣대를 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남이 불륜이면 자기도 불륜이다. 내불 남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로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제일 끝내기 한 곡은요. 제가 수련원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와 보령을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와 파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직원들과 도민들이 힐링하러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위섬을 한번 제가 김원중의 바위섬. 바위섬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힐링을 잘 해야만이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돌아와서 예.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바위섬 너는